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우리 같이 식사할까요? 혹시 이 영화 좋아하세요? 아주 사소한 말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해 시간이 흐르고 서로 마음을 느껴가면서 긴 문장이 되고 긴 대화가 되고 영원한 사랑으로 진행되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예전 그때 우리 가슴을 설레게 했던 사랑과 행복의 순간들도 모두 작은 인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큰 목적만 찾고 성취감에만 쫓겨다니셨다면 오늘은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작은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틱장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실룩거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틱장애라고 한다고도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부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일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이렇게 실룩거리는 게 잠깐 동안만 나타날 수 있고 또는 한 1, 2주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이나 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보통 틱장애인 경우는 그 증상이 4주 이상 나타나고 그리고 불수의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나타나는 경우에는 틱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게 또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라고도 하던데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실룩거리게 하는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마그네슘 처방받아서 드시거나 하는 것도 세포막의 전해질 균형이 깨져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이게 나타나는 게 단지 그 세포막에서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균형을 지배하는 신경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신경이 나오는 목의 문제일 거냐 또는 그 위에 있는 뇌의 문제로 볼 거냐에 따라서 어디에 문제 있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경우에 합당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좀 바뀌게 되죠. 네, 이건 뭐 틱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그 마그네슘 관련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그 뭐 얼굴이 실룩거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눈밑 떨리는 거 많이들 겪잖아요. 그렇죠. 그건 꼭 마그네슘 부족 문제인가요? 세포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그네슘의 문제인데 보통 눈밑에 떨리는 경우가 한의학적으로 보면 비위의 기능 허약이라든지 또는 너무 과로 했을 때 생기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눈밑 안검조동, 안검순동이라고 표현하는데 눈밑이 떨리거나 또는 얼굴이 실룩거리거나 안면경련 같은 경우도 경추 3번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거기서 나온 신경들이 문제가 있었다. 결국 이제 목벨리반이 틀어져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먹은 걸 우리가 흡수하는 비위계통의 문제, 뺨 같은 경우는 위의 문제하고도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 일부 눈 밑이나 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상태에서 같이 봤을 때 전체 안에 있는 부분의 문제를 같이 볼 때 그 전체적인 추세 속에서 어떤 부분이 약해서 나타난 문제인지를 보고 치료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큰 범위로 봤을 때 네. 얼굴에 무언가 경련이 나는 게 반드시 틱은 아니다. 그렇죠. 틱이라고 한다면 최소 4주 이상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불수의적이다.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데 나타난다. 나도 모르게 나타난다.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럼 틱이라는 건 결국에는 신경을 조절해주는 뇌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틱 자체는 그 중추신경계의 발달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 유전적이거나 또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뇌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발달신경의 질환이기 때문에 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 뇌는 목부 1번, 경추 1번하고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목부 1번이 뇌혈액 공급로, 또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교감신경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뇌의 문제가 목부 1번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조절해주면서 같이 치료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 틱 증상이 있는 경우들은 보면 좀 예민한 아이들한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틱이라는 걸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틱장애라는 건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불수의적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생긴다. 두 번째는 이게 빠르게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리듬이 없었고, 이게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리듬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리듬을 갖지 않는 근육 운동들이 또는 소리를 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목적 없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틱 장애는 크게 이제 운동 장애하고 음성 장애가 있는데, 운동 장애는 모터 틱이라고 그러죠. 보통 처음 증상들은 이렇게 눈이나 뺨, 목, 어깨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상체 쪽에서 나타나서 전신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심한 경우는 뭐 발 구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리 지르는 경우나 또는 처음에는 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다가 또 심한 경우는 이제 욕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뭐 비명 지르거나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뭐 그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수의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뭐 내가 뭐 의식할 수 없이 날 수 있는 소리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 욕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아니 꼭 욕이 아니더라도 뭐 특정 단어 이런 건 그게 무의식 중에 뱉어질 수가 있나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뇌 문제니까요. 뇌는 아주 신비하거든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이상이 생기면 이상한 말도 하기도 하고요. 쉽게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좀 미친 분들은 뭐 이상한 말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최근에 거는 기억 잘 못하고 옛날 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치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방금 걸 잊어먹지 않은 그런 것처럼 그 표현이나 반응들이 좀 차이가 나타나죠. 틱 장애에서도 심해지면 이런 감정 조절하고 같이 좀 문제가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나 좀 안 좋은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증상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시작되는 곳은 눈이죠. 눈에서 뭐 눈 깜빡이는 거, 의도하지 않는데 눈을 많이 깜빡이거나 또 눈을 찡그리거나 하고요. 그리고 혀, 입술, 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입술을 닦거나 또는 혀를 가지고 낼름낼름 하거나 또는 입술을 실룩실룩거리거나 또는 표정을 그렇게 하거나 또는 머리를 이렇게 막 휘젓거나 또는 어깨 움츠리거나 목을 막 움직이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발을 이렇게 구르기도 하고 전신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음성 틱으로는 보통 이런 증상들 또는 많이 하고 신음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욕하고 하는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는데 291의 증례 분석에 나온 논문을 보면 눈 주변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10세 이전에 그러니까 눈을 깜빡인다고 하면 뭐 눈 깜빡이는 경우에 제일 많은 게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벌레 같은 게 들어온 거 아닌지 또는 이렇게 안구건조증이 있는 게 아닌지. 근데 안과에 가서 검사해봤더니 안구건조증도 아닌데 애가 눈을 많이 깜빡이거나 막 너무 많이 뭐 실룩거린다 이러면은 운동틱이 아닌지 좀 지켜보시고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뭐 정신과나 또는 소아과나 또는 한의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볼 수 있죠. 뭐 초반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틱 증상은 지속이 돼야 틱 증상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뭐 정리를 할 수가 있나요? 보통 이제 틱이라고 그 진단하는 최소 기준이 보통 4주예요. 4주에서 1년 정도까지는
일시적 틱장애라고 하고요. 1년 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그쵸. 있는데 1년 정도 안에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틱장애라고 1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만성틱으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고 아이들이 보통 한 7세에서 9세, 만 나이니까 한국 나이로 보면 8살에서 10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4학년 정도 사이에 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보고 칭찬해주고 이제 애들 좀 예민하고 꾸지람도 없고 그럴 때 잘 나타나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많이 안아주고 그러면 많이 줄어드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해도 남아 있으면 그때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죠. 최소 4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했을 때 네. 지켜보셨을 때 초기에 좀 발견하시고 네. 어느 정도 지켜보신 뒤에 뭐 전문 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시나요? 보통은 이제 만 4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한 계절 정도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환경의 변화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네. 증상이 심하다면 꼭 4주가 아니더라도 빨리 가보실 수 있고요. 증상이 미약하다면 한 두세 달 지켜보면 이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네. 아이들이 이제 뭐 새학기 증후군 이런 것처럼 학년이 바뀌고 네. 학교가 바뀌고 학급이 바뀌면서 반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위치 또는 애들과의 그 친구들 사이에서 클래스메이트들하고의 그 관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정화되면 좋아지거든요. 3월 달에는 애들이 다 긴장해요. 그러면 네. 이런 증상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한 두세 달 지나서 4월, 5월 중간고사 끝나거나 뭐 그때쯤 되면 5월 어린이날쯤 되면 이렇게 풀어지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또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얘는 좀 4주가 아니더라도 증상이 너무 심하면 한번 가서 볼만하다. 이런 경우에는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4주 정도 지속됐다 하면 우리 아이는 이 증상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그쵸. 한다. 그렇게 관찰을 해보시고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6개월 정도는 자가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 네,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사라질 애들은 사라지고요. 그런데도 남아있다면 이 경우는 좀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꼭 가족들만 아니라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쟤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 같으면 치료를 받는 게 낫죠. 네. 네. 또 틱과 네.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다니는 게 뚜렛이거든요. 네. 이 뚜렛은 또 다른 건가요? 틱의 종류가 아까 운동틱과 음성틱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뚜렛은 틱 증상이 1년 이상 되면서 만성틱이죠. 그러면서 운동틱이나 음성틱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겹쳐져서 나타날 때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이게 보통 이제 ADHD나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나 행동장애 같은 게 같이 겹쳐지면서 동반하는 증상들이 있으면서 심할 때 나타나는데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틱장애에 앞서서 나타나는 게 ADHD 같은 그 주의력 결핍 증후군 같은 게 나타나고요. 네. 후행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강박 증상 같은 거 꼭 뭐 해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뚜렛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 음성틱과 운동틱 외에 다른 증상들도 같이 겸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ADHD는 거의 같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나요?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죠. ADHD가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심해지면 운동틱이나 음성틱의 틱장애가 나타나고 여기서 네. 심해지면 뚜렛 증후군이 되고 거기에서 조금 다른 길로 가면은 뭐 간질이나 에필lep시, 그러니까 뇌전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고 네. 거기서 조금 다른 증상으로 가면은 이제 뭐 연축성 사경증 같은 병으로 나타나고 비슷한 그룹에서 나타나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전체 뇌질환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간질이라고 하면 뭔가 어떤 특정 질병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다, 뭐 어떤 장애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네.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뇌전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뇌에서 전기가 정상적인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전기가 계속 이렇게 번개치는 것처럼 바짝바짝 이렇게 쳐서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몸이 움직이고 또
말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신경에서 전기 자극 물질들이 나가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데 그 균형이 깨져서 조절이 안 돼서 나타나는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를 안정화시켜주고 뇌는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뇌의 가소성 변화라고 하는데 뇌를 치료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턱관절을 이용한 턱관절 균형 치료약이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내성마비, 뇌전증 있는 분들 치료해서 뭐 10분밖에 못 걷던 분이 11시간 걸을 수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정말 뇌의 치료, 특히 이 감정도 그렇지만 뇌의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목표 1, 2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틱 장애가 네. 계속해서 뭐 가지고 있다가 심해졌을 때 네. 뇌전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길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같은 그 그룹, 큰 그룹 안에 있는 것이지 길이 좀 다르죠. 네. 뿌리는 비슷한데 나타나는 가지나 열매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증상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틱이 심해지면 뚜렛이라고 명명하는 음성틱하고 운동틱이 같이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운동틱이 먼저 나타나다가 음성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음성틱이 먼저 있다가 운동틱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증상들이 있으면 그것만 아니라 강박장애라든지 아니면 불안장애나 아니면 다른 증상들로 그 뇌질환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서양학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런 병들을 치료하고 있나요? 예, 서양의학적인 치료는 이제 논문들을 찾아보면 약물 치료를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서양의학에서 치료하는 건 증상을 좀 늦추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성장하면서 견뎌낼 수 있고 유지해 줄 수 있는 자연 치료가 되면서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는데 뭐 할로페리도리나 피모자이드 같은 전형적인 항정신병 약물이나 네. 리스페리돈 같은 비정형적인 항정신병 약물들을 많이 쓰는데 올란자파인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뚜레장애 효과를 보여서 많이 쓰는데 얘들이 약간 좀 이렇게 부작용들이 좀 함께 보고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논문들 보면은 서양의학 쪽에 조금 한계가 있구나. 약물 치료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약물 치료만 아니라 구조적인 치료라든지 또는 감정을 다스려주는 치료나 음악 치료나 놀이 치료 같은 것들을 같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당연히 모든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혹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나요? 보통 이제 뭐 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호흡이 빠르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그 부작용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사이드 이펙트예요. 네. 원래 내가 바랬던 건 이건데 그것하고 같이 붙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것들을 알고서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치료법으로 택하고 계시나요? 저는 첫 번째가 뇌 가소성 변화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뇌 자체를 우리가 검사하고 또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뇌에서 몸으로 이 증상으로 주로 나타나는 게 운동계계 또는 소리를 나타내는 게 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이나 목이나 어깨 쪽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목표 3번, 4번, 5번, 6번, 7번이거든요. 그리고 뇌하고 관련된 게 목표 1번이고 그리고 혀는 목표 2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균형을 잡아주는 거, 경추의 정렬을 맞춰주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FCSD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를 하고 네. 또 이 아이들이 보면 이제 예민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는 그런 감정이나 또는 근육 또는 인대 이런 데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 좋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침이나 한약을 통해서 같이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격려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다독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틱 장애를 치료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음악 치료나 네. 놀이 치료 같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된 사례들에 대한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히 보니까 이 턱을 좀 좌우로 막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턱이 정상적인 위치에 가 있게 되면 경추가 정상적인 위치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뭐 턱이나 뭐 네. 이런 척추들이 정상적으로 굉장히 균열하게 되면 네. 왜 정신 건강이 조금 더 건강하게 되는 건지 조금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뇌도
뇌가 우리 몸에서 한 40% 정도의 산소를 소모합니다. 산소를 소모하려면 산소가 담겨져 있는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혈액이 공급되는 걸 조절하는 걸 뇌에서 하는데 네. 이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잖아요. 총경동맥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이 목이 틀어지게 되면 총경동맥이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눌리거나 신경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이나 산소, 림프 또는 근육들이 불균형을 이루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불균형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면 소통되는 통로가 막혀 있던 게 뚫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축이 되는 척추를 정렬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척추가 정렬되면 척추 옆에 붙어 있는 인대, 또 척추에서 나가는 신경, 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되는 근육들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막히지 않게 되고 눌리지 않게 되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거나 소통이 잘 되죠. 뇌에서 몸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들이 목에서 틀어버리거나 또는 반으로 줄여버리면 몸에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데 특히 이 턱관절 옆으로는 9개의 뇌신경이 지나가요. 네. 예, 이 뇌신경이 지나가면서 이 뇌신경들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 목배 1, 2번이 틀어졌을 때 그 좁아지는 척추관이 정상적으로 되면 넓어지게 되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깨어 있을 때는 1분에 2번 침을 삼키게 되고 잠잘 때는 1분에 한 번씩 침을 삼키는데 침 삼킬 때 아래쪽 치아에 걸리는 힘들이 모여서 뇌하수체에 가서 자극을 줘요. 뇌하수체에서는 우리 몸 전체에 있는 호르몬들을 분비할 수 있도록 그 호르몬들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 분비하고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인체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어긋난 것들을 바로 맞춰주고 폼이 좋아졌을 때 기능이 같이 좋아지는 것들을 보고서 치료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 턱하고 목하고 뇌하고 거의 같이 동시다발로 나타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턱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 1, 2번을 맞춰주면 뇌가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몸의 구조 중에 뭐 척추 네. 혹은 뭐 턱 뭐 네. 이런 것들이 틀어져 있을 때 네. 뭐 순환이 잘 안 돼서 뭐 틱장애가 온 아이들이 있다면 네. 그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았을 때 네. 뇌신경이 굉장히 순환이 다시 잘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장애가 극복이 된다라는 그렇게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보통 이렇게 목표 1, 2번이 틀어져 있으면 목표 1번이 뇌 혈액 공급로,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뇌하고 관련이 많은데 1번이 틀어져 있게 되면 전기 자극, 뇌에 가는 전기 자극들이 여러 가지 자극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비정상적인 자극들이 가게 되기 때문에 네, 네. 목표 1, 2번 틀어져 있는 걸 맞춰주게 되면 좋아지죠. 우리도 중심을 잡는데 좌우 중심을 잡는데 그 중심점이 틀어져 있게 되면 똑같이 해놓으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럼 네. 틀어져 있는 자세를 통해서만 중심을 잡게 되는데 중심점을 정상적인 위치에 갖다 놓게 되면 좌우가 평형이 만들어졌을 때 소통이 잘 되는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치료를 해주면 아이들이 건강해지면서 뇌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세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키도 크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설명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구체적인 그럼 치료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치료받았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한 8개월 동안에 35회 치료를 받았어요. 그 중에 네. 한 9월 달은 한 달은 이렇게 쉬고서 10개월째 36회째 치료를 받았는데 처음에 한 10일 동안은 7번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한 달에 한 7번, 8번 정도로 치료받다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받다가 좋아지시면 네. 내원하는 횟수를 조금씩 줄이시더라고요. 저도 네. 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10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한테는 제가 한약을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이 구조적 FCSD 구조 치료하고 침 치료, 부항 치료만으로도 했는데 구조가 정말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거 그리고 만성 운동틱이 다 사라졌고 지금 또 가끔 보는데 이 친구 지금 한 4, 5년 지났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체험할 수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스트레스 같은 것도 특히나 네. 요즘에 학습 이런 것들이 네. 아이의 틱장애에 많은 원인을 또 미치죠. 그렇죠. 스트레스가 뭐 요즘은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는데 네. 스트레스 같은 게 받으면 이렇게 턱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뇌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도 이렇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나서 체하는 사람들, 그게 네. 이제 턱관절 옆으로 지나가는 9개 뇌신경하고 관련되는 경우인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남자 학생인데 이제 이 친구가 새로운 반이 되면서 같은 반에 있는 여자친구가
놀리니까 이렇게 발음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운동틱 장애가 생겼던 경우인데 3개월 동안에 30회 치료받고서 눈 깜빡거리고 코 킁킁거리고 뭐 이렇게 얼굴 찡그리고 하는 이런 운동틱 증상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손에 허물 벗겨지는 증상도 한 90% 이상 호전됐던 거죠. 손에 허물이 벗겨지나요? 그런 증상들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예. 피부의 문제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손바닥은 네. 한약에서 오심이라고 하는데 손바닥, 발바닥, 심장까지 이 5개의 심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심장 안 좋은 분들을 치료해 줬을 때 손발에 있는 수족의 습진 같은 것도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나는 이쪽 치료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까지 같이 치료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고요. 이 친구도 치료 종료 후에 2개월 지났을 때까지도 재발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죠. 보통 습진이나 이런 거는 네. 성인들이 많이 생기는 병인데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던 학생이었나 봐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죠. 엄마한테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좋아지니까 견뎌낼 수 있게 되니까 이 꼭 예방주사 같은 거죠. 이런 경우를 한번 지내고 나면 다른 그 비슷한 유사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걸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봐도 아무래도 대범한 아이보다는 네. 다소 소심하거나 조금 긴장을 자주 하는 그런 아이들이 틱장애가 더 많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유치원 다니는 만 4세니까요. 한 5, 6세 정도 됐던 어린인데요. 이 되게 예쁘장하고 셋째라서 기운도 되게 많이 네. 얻고 사랑도 많이 받는 아이인데 텔레비전에 귀신 나오는 장면을 보고 나서는 그래서 그 얘가 뒤로? 그 뒤로 이게 정말로 그 뒤로 눈 깜빡거리고 코 찡그리고 그렁그렁거리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긴 거죠. 네. 이게 신체화 증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감정이나 아니면 충격, 정신적인 충격 같은 것 때문에 화장실 혼자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네. 막 그랬던데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12번 치료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상부 경추 교정만 해줬는데도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서 빨리 낫더라고요. 그리고 한약도 조금 같이 먹고 피내침 치료하고 했는데 되게 건강 빨리 회복이 됐고 어린 아이들일수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에 참가하는 그 적극성 정도만 있으면 회복되는 속도는 확실히 빨라요. 네. 아무래도 뭐 근육이나 뇌나 뇌신경이나 척추신경 같은 게 아직 발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년 정도 뭐 틱장애가 있었다. 이런 네. 경우는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수월하게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치료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냥 뭐 음성틱 이런 게 아니라 음성틱에 운동틱 네. 이런 것들이 병합해서 오는 사례에도 치료를 잘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뚜레 증후군이죠. 네. 뚜레 증후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이 나환 기간, 아팠던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 기간도 거의 비례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네. 그렇진 않지만요. 비례를 좀 하는 편인데 한 만 13세 학생이니까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죠. 이게 네. 눈 깜빡거리고 안면 경련 있고 또 큰 소리로 막 웃거나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특징적인 게 소변을 하루에 15번 봤었어요. 네. 예. 그리고 야간뇨도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뭐 다른 치료도 해봤지만 좀 효과가 없어서 오셨었는데 이 소변 자주 보는 문제는 허리뼈 4번의 문제이고요. 네. 그리고 로베 반응계에서 이건 목배 2번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척추의 축이 맞춰지는 목배 2번의 축이 맞춰지면 다른 척추가 축이 틀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게 같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치료해줬더니 참 인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비한 치료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치료해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좀 멀리 있어가지고 한 8개월 동안에 22번,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꼴로 치료를 받는데 한약 먹고 침 치료하고 이제 장치 착용해서 만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밤에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야간뇨 횟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안면 근육 경련이나 안구 건조증이나 손발 차가운 거, 뭐 피로한 거, 귀속 가려운 거, 척추 휜 듯한 거 이런 것도 좋아졌는데 이 학생이 특징적인 게 턱이 한쪽으로 조금 틀어져 있었어요. 네, 턱이 틀어지면 목배 2번이 틀어진 거기 때문에 그 축이 틀어져 있는 걸 맞춰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축을 바로 잡아주는 턱이 틀어져 있는 걸 치료해 주니까
전체적인 균형이 맞춰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비염이나 천식 증상 같은 게 조금 남아있는 형태지만 다른 부분들은 많이 좋아져서 많이 좋아졌던 경우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틱장애 같은 경우는 다른 증상이 좀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틱장 증상이 아주 가벼울 때는 틱 증상만으로도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다른 증상들하고 겸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증상들이 있으면서 좀 더 심해지면 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 치료하고 있는 학생이 지금은 6학년이죠. 작년 5학년 때부터 치료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한 4년째 약을 먹다가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4년 동안 약을 먹었으니까 한약 구조적으로 볼 때는 목표 7번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틱이 한 1년 정도 같이 있는 상태로 왔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평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그 상태에서 운동틱까지 나타나니까 이제 부모님이 좀 마음이 쏘여서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11개월째 치료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치료하는 경과 중에 7개월째 한 79회 치료를 하면서 6개월째를 지나서 검사해 보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좋아져서 양약도 줄여나가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추위도 잘 타고 좀 느리고 얼굴색도 창백하고 그렇게 되는데 얼굴에 좀 핑크빛으로 홍조도 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줘서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전체 컨디션이 자기는 한 95점 정도 된다고. 정말 좋아지고 이 학생이 좋아지니까 그 부모님 마음도 편해지시고 네. 가정에도 기쁨이 있고 그러는 거 보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사님 그리고 또 아이들은 워낙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네. 틱과 아토피를 같이 치료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나요? 네, 이 학생도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경우인데 올해 1월 달에 왔었거든요. 네. 보니까 이렇게 턱이 좌우로 좀 많이 흔들리고 혀도 많이 눌리고 찡그리고 아토피 증상 또 있는데 얘가 좀 예민해요. 예. 그리고 턱이 틀어져 있는 거 치료하니까 턱이 한쪽으로 움직이면서 틀어져 있는 게 좀 더 많이 좋아지고 눈 깜빡거리고 얼굴 찡그리고 팔꿈치하고 오금 쪽에 아토피 증상이 있고 복부에도 되게 거칠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치료해 주니까 대변 상태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보면 예민하면서 좀 이렇게 위에 열이 있거나 또는 너무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약 치료를 같이 해주면서 치료해 주니까 좋아지죠. 그래서 한약 치료만으로도 아토피나 이런 틱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구조적인 부분을 같이 했을 때 또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인체가 정말 신비한데 치료해 보니까 정말 좋아요. 그리고 틱 증상이 없는데도 아토피만 있는 경우 중에 이 턱관절이 많이 틀어져 있는 어린이도 턱관절을 정상적으로 위치하게 해주면서 치료해 주니까 이 애가 자면서 엄마를 되게 많이 괴롭혔는데 그것도 줄어들면서 목이랑 팔꿈치 안쪽이랑 오금 쪽에 있는 아토피 증상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현재 우리 한의학이든 또는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것보다 인체는 더 신비하게 치료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특히 어린이들이 건강해지면 부모님이나 또 그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기쁨 누리는 거 보고 그런데 함께 일조할 수 있다는 것에 저도 되게 보람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틱장애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의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영지버섯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영지버섯 이름이 참 좋죠. 신령한 그 향기 나는 버섯이다 이런 뜻인데 십장생 중에 하나죠. 불로초라고도 불렸던 건데요. 네. 중국에서는 황제한테도 진상될 정도로 아주 그 귀한 약재로 불려졌던 약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버섯들은 좀 말랑말랑한데 영지버섯은 딱딱해요. 네. 플라스틱처럼. 그래서 이 딱딱한 걸 잘 못 먹죠. 바로 먹기 힘들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어내서 조미료처럼 쓰거나 또는 차로 이렇게 우려내가지고 네. 그대로 이렇게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내서 차로 우려낸 물을 드시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버섯들은 다들 항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지버섯에서도 항암 효과가 아주 탁월하게 있습니다. 영지버섯에 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줘서 네. 암세포를 억제해주는 효과도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버섯을 달여서 우려낸 물을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영지버섯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 활성산소량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세포가 퇴화되는 게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정량을 꾸준하게 드시면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기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음식들하고 같이 드시면서 신체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 영지버섯이 불면증이나 두통 이런 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면서요? 네, 특히 그 신경쇠약증 있는 분들, 외부의 조그만 자극에도 이게 과민 반응하는 분들은 쉽게 피로해지고 불면증이나 두통이나 불안하거나 입맛이 떨어지는 식욕부진이나 집중력 하락 같은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 영지버섯이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고 심신을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신경쇠약 증상의 완화를 시켜주면서 도움이 됩니다. 또 영지버섯이 이제 간의 해독을 도와주죠. 간은 이 오른쪽 옆구리 쪽에 있는데요. 간 기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이나 호흡기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간이 안 좋아지면 간은 대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영지버섯이 버섯류이기 때문에 좀 차갑거든요. 성질로 보면. 그래서 소화불량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체질에 따라 가지고 구토나 설사나 가려움 같은 명현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명현 현상은 호전 반응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체의 허약한 부분이 이렇게 그 호전이 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게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이런 명현 현상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영지버섯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키는 153이고요. 네, 키로는 여기 53.56이요. 네, 그리고 나이는 66세고요.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귀에서 소리가 나서요. 너무 귀 소리가 힘들게 나요. 양쪽 귀에서요. 아, 양쪽 그래서 귀에서요. 아까 선생님이 그 이명대에서 무슨 치료를 하면 잘 나선다고 해서
상담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네. 얼마나 되셨나요? 예, 제가 42에 그렇게 그래갖고 지금 66세거든요. 오래됐어요. 아, 그러면 한 20년 또 더 되셨네요. 그렇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는 거 20년 전에 이게 나타날 때 어떤 특별한 유발될 만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좀 밥을 굶어갖고 네. 살이 많이 그때 빠졌어요. 네. 그래갖고 머릿속에서 떵 하더니 그때부터 소리가 나갖고 네. 치료를 해도 잘 안 나서요. 막 그 한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또 사열하면 또 나선다고 해서 사열도 해보고 별짓 다 해도 안 났고 지금도 한약 차 먹고 있어도 안 나서요. 아, 그 이명 외에 또 다른 증상이 있으신가요? 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어떠세요? 예, 잘 못 알아듣거든요. 잠은 잘 주무세요? 예? 잠 잘 주무시나 해서요. 아, 잠이요? 네. 잠도 이명 때문에 신경 써갖고 잠도 잘 못 자요. 네. 그리고 또 방광염도 있어갖고 이제 통증은 좋아졌는데 네. 소변을 참들 못 오고 자주 보고요. 갖고 자주 깨요. 네. 예. 소변을 자주 보시고 참지 못하고 자주 깨시고 예. 소변 보는 게 좋아져야 잠자는 것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혹시 뭐 감기 잘 걸리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감기는 잘 안 걸려요. 아, 그래요? 그럼 뭐 호흡기 쪽에 문제는 없으신 거네요? 비염이 있어요. 아, 비염은 얼마나 네. 되셨어요? 비염은 옛날 젊어서부터 있었어요.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네. 있었는가 봐요. 아, 근데 그러시구나. 그거 잘 안 나서요. 치료해도 안 났고 네. 잘 안 났더라고요. 비염은요. 네, 네,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비염도 있으시고 이명도 있으신데 이게 예. 목표 2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변 자주 보시고 또 이 방광에 문제 있는 경우, 여기는 허리뼈 4번의 문제인데 이 두 개가 같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 같이 변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어머님은 이 목표 2번 틀어져 있는 문제도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예, 입이 틀어졌다고요? 아니요, 입이 아니고 목표 2번. 아, 2번 목표가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턱관절 균형 치료하는 데를 검색하셔가지고 치료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방광의 문제, 소변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 방광도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네. 너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을 할 때 소변을 좀 자주 못 보고 하는 증상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명이 있거나 비염이 있는 사람들 중에 방광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방광에 영양을 공급을 해줘서 근육이 조금 더 풀어지게 해주고, 그러면 뇌도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잠도 좀 더 잘 자게 되고, 자면서 깨는 게 줄어들어야 그래야 우리 몸에서 혈액도 잘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맨 처음에는 다이어트하고서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지 못해서 나타났던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약을 쓰면은 한약을 쓰면 이 경우는 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치료의 방법 순차로 봤을 때는 저는 방광하고 관련된 증상들을 먼저 치료해 주면서 턱관절 치료를 같이 해서 척추 틀어져 있는 걸 같이 치료 받으시면, 그러면 이명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명이 좀 치료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네. 턱관절이 틀어져 있는 걸 맞춰주면 좀 더 낫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귀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게 이게 그 청각세포들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퇴화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귀 속에 있는 청각세포들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것도 외과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음. 기 오고 그 방광 오고 그 목 치료를 하면 나서요? 그러면 호전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예, 나설 수 있어요, 기랑요. 네, 그래서 그쪽 전문으로 하시는 곳을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턱관절. 저는 그런데 그 저기 치료한 데를 잘 몰라서 못 가요. 그런 거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광염 같은 데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예, 방광염으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추차를 좀 진하게 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예, 대추가 그 단맛이 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나 아니면 방광 쪽의 문제들을 좀 풀어주고 뇌에도 당 공급이 되면서 과로하거나 힘들었을 때 대추차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 대추차 좋아하세요? 예? 대추차 좋아하세요? 대추요? 대추차, 네. 대추차 좋아해요. 아, 대추차 드시면 방광염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네, 통증이 귀는요? 귀는 거기는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귀는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신기능계에 속하는데 그 신기능계 내에 방광도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검은색이나 보랏빛 나는 열매들이나 과일들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들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어머니 그래서 이명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운 네. 한의원 내원을 해보셔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기를 네, 말씀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귀 났을까요? 치료를 하면? 네, 이건 좀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네.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시면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쪽 선생님하고 직접 상담해 보시면서 네.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목 쪽이를 말하자면 그거를 치료를 해야겠네요. 입원을요. 네, 이번 목표가 바로 잡아지면 빨리 나으실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하시면 이 턱관절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설명해 주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한약을 쓰시고 그러면서 틀어져 있는 것도 바로 잡아주고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빨리 나아지실 거고 호전이 될 겁니다. 예. 네. 네, 도움 많이 네. 되셨나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